네, 자, 중국 시황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상승폭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또 3650선에서 또 한번 좀 막히는 모습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시황 전해 주시죠. 예, 금일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호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3,600선을 중심으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3,600선을 중심으로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업종별 또 종목별 이렇게 차별화돼서 움직임이 이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증시 상황보다는 종목별 업종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었었는데 일단 대만의 중국 반도체 설계 관련 투자를 지금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랬듯이 관련된 업종에 따른 어떤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 일단 의료보건, 소프트웨어, 문화, 미디어, 인터넷,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상승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일단 중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산업이 좀 이동을 함에 따라서 헬스케어나 IT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어떤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일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 증권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험주 같은 수강통신 초창기 당시에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대형주 중심의 금융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면 어떤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새로운 3차 산업, IT, 헬스케어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석을 갈아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중국과 대만 쪽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만 이해를 좀 못했는데 대만에 대한 투자를 중국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대만에서 승인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슈 같은 경우는 전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보도인데 일단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수합병 같은 것을 허용을 했었지만은 반도체 설계 업체들을 중국 본토 기업이 자본력을 가지고 인수하는 것을 자국 내 기술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막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 정책 지원 강화 그리고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유수한 기업들이 인수를 함에 따라서 기술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상대방 업체들을 좀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최근에 소폭의 어떤 산업이 좀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대만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만의 총 수출의 약 40%가 반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약 GDP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에 밀려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분기에 축소가 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IC 산업 성장 추이입니다. 대만의 IC 산업 같은 경우는 고속 성장을 이어왔었고 2012년부터 2015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약 15%에서 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드렸었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차트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죠. 중국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 행보와 어떤 저가 물량에 밀려서 산업 규모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본인들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의 어떤 협업과 중국의 그런 투자를 지금 투자 금지를 했던 것을 해지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대만 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 완화는 어쩔 수 없는 행태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지금 대만의 총통 같은 경우에는 친중국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내년 초가 임기 만기입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관련된 이 반도체 중국의
대만의 반도체 설계 업체의 투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 매우 확률이 높을 것으로 지금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의 중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 이런 규제 완화에 따라서 중국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만의 선두 기업 이런 기술들을 습득을 함에 따라서 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소장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금일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광통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이 소식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나 항주 신림전자 같은 업체들을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리님, 그러니까 대만이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 투자하는 걸 대만이 허용했다는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대만에서 거기 1등 팹립스 업체인 미디어텍은 한 2%가 빠졌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또 1%가 올라갔고요, 오히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우리 하이닉스가 또 한 5% 급등 나왔는데, 뭐 이후의 흐름들, 어쨌든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들은, 네, 광저우 헝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했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최근에 중국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열렸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축구 산업 축구 광으로 알려져 있고 지속적으로 축구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추진을 하는 정책을 마련을 하는 등 매우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광저우 헝다는 11월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상대방을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마인 회장이 이러한 우승에 따른 경축 연사에 참석한 사진인데 마인 회장이 마인 회장이 왜 참석했는가 하면 작년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바로 말씀드린 광저우 헝다 그룹에 약 12억 위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축구 산업 발전 정책과 또 덧붙여서 알리바바 같은 이런 완다나 알리바바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축구 산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가했고 이러한 직접적인 투자에 따라서 중국의 축구가 이렇게 우승 성적을 거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최대의 거부죠. 완다 회장은 스페인의 AT 마드리드 업체의 지분을 프로리그를 지분을 20%를 인수를 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산업 자본들이 중국 축구 산업에 유입이 되고 이런 축구 산업 유입에 따라서 축구 산업이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성과를 내고 이에 따라서 중국인들의 축구 관련된 어떤 이런 참여나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정부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2014년 기준에 중국의 축구 산업은 한 약 4천억 위안입니다. 근데 국무원이 낸 목표를 살펴보면 2025년까지 약 5조 위안 규모로 축구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약 10년의 기간 동안 약 10배의 산업을 규모를 증가하겠다고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산업들의 자금 투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의 바탕으로 통해서 중국 축구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축구 관련된 업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유망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오신 후광통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북경 왕부정 백화입니다. 종목 이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상무부가 최근에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통업체를 지원함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일단 최근에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쇼핑센터, 아울렛, 백화점들을 지금 준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공 중인 이런 이런 사이트들이 2016년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사업 확장에 따른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0% 넘는 매출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감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일간 차트로 보니까요. 상해 종합 지수가 13거래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11월 초에 잠깐 이제 그 급등했었던 이후로는 주가가 지금 13거래일간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주가에 좀 선행한다는 우리가 그런 뭐 속설도 있는데요. 거래는 계속 좀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자, 마감까지 이제 한 30분 남았습니다. 현재는 한 0.1이 0.3% 정도 3,600선 초반에서 등락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체크 포인트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IPO가 중지가 됐던 게 재개가 되면서 10개사가 신주 청약이 실시가 됩니다. 약 1조 위안 정도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물량 부담과 12월 초에 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지금 단기간에 횡보하는 국면을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1월 초에 또 열리는 뭐 프랑스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12월 초에 몰려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확인하고 결과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